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나선 결과 5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달걀 소비가 위축돼 빵과 제과 등 식품 판매량도 함께 줄었습니다. 육형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남 7곳을 포함해 전국 5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해남에 있는 산란계 농장 2곳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남의 경우 한때 일부 마트에서 달걀 판매가 중단됐지만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게시하면서 다시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르긴 했지만 어쨌든 걱정되기는 해요. 요즘에 이 살충제 계란 하니까 많이 걱정되긴 하죠. 해남군에서도 지역 내 판매업소와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달걀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과 같이 한림 13 이 농장을 표시하면 여기 적합 표시해가지고 안전하다는 이 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란을 난각기호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역 축산업의 문제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산이면 진산 간척지구 논에서 귀뚜라미가 벼이삭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 진산 간척지구. 최근 이곳의 벼 이삭들이 검게 변했습니다. 벼를 두쳐보면 논 곳곳에 수백 마리의 귀뚜라미가 벼에 붙어 이삭을 갉아먹어 논의 일부에 피해가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논으로 달라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나락이 여물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 빨아먹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풀 속에 그늘진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고 피해 상황이 접수되자 유영걸 군수대행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군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살충제를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발생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방제를 한 이후 벼 한 포기에 두세 마리 이상 붙어있던 귀뚜라미가 20포기에 2마리 이하로 발견돼 방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 농가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해남군이 1,577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대형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새로운 사업보다는 건설공사 위주로 편성됐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종료된 을지훈련에서 적의 특수작전부대가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해남군을 비롯해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 한전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에서는 적의 작전부대가 삼산면 상수원에 독극물을 뿌리고 군청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적을 진압하고 화재 등에 대피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멀리 베트남 남쪽 끝에는 건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남처럼 땅끝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 많은 여성들이 해남 군민과 결혼하면서 사돈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남 결혼 이주 여성의 10%를 차지하는 베트남 건터 출신 여성들을 이창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에서 160km,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건터는 인구가 120만 명에 베트남 5대 중앙 직할시 가운데 하나인데 지형적으로 해남과 많이 유사합니다. 이곳의 결혼 정년기 여성 70%가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 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해남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11%가 건터 출신이어서 사돈의 도시로도 친숙합니다. 해남에 살고 있는 건터 여성들의 실태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 이후 친정집을 방문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체 45%가 한 번도 없다거나 한 번뿐이라고 답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절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남쪽 해남과 베트남 남쪽 건터시와의 결연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문화, 교육, 복지, 관광,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지역의 국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죠. 이에 따라 건터시와의 교류와 결연 사업을 통해 이주 여성들을 더 이해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남방송 이창서입니다. 10톤이나 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3남매가 생활해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마산면 내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집안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수리 봉사까지 펼칠 예정이어서 잔잔한 감동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산면 한 마을에 위치한 30여 평 규모의 낡은 집입니다.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최소한의 이동 경로와 몸을 뉘일 공간만 남아있는데 이곳에서는 3남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의 4급인 3남매의 아버지는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3남매를 부양하기에는 벅차기만 합니다. 길은 안 죽게 살려야죠. 이왕 나왔으니까 마음 고생스럽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주는데 참 고마워. 지난해 3남매의 사연을 전해 들은 마산면 사무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3남매의 아버지를 설득했고 지난 18일 적십자사 해남지구 협의회와 함께 집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도배와 장판 등 집수리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 돌봄팀은 그야말로 어떤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발굴하고 또 지역에 또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홀로사인, 아동 여러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어떤 이제 지원책이랄지 또 어떤 봉사랄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편 이들 3남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남군청 희망복지지원팀이나 마산면 사무소 희망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남방송 박수은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응시 수수료 면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지만 이번부터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까지 확대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장례식 중 조의금을 받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5세 일기로 별세한 윤재철옹의 장례식에서 유족들은 조의금 함을 봉인하고 조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장남인 윤광천 씨는 아버지께서 평생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셨고 문상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이 같은 유지를 남겨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남 국립도서관과 해남 공공도서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보문고나 예스24에 전자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도서관 검색을 통해 해남 국립도서관이나 해남 공공도서관 페이지를 접속한 뒤 기존의 회원카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해 로그인하면 전자책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